시연입니다. 아우,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등줄기로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 정말 덥네요. 이렇게 더울 때는 너무 시원한 거 잡수시면 건강에 나쁘니까 오히려 이열치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뜻한 거 잡수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책을 읽는 습관 기르기에 대해서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학습 지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요즘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같은 분은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바둑이라는 겁니다. 바둑. 요번에 AI 인공지능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이세돌이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한 번은 이겼어. 근데 요번에 중국의 그 뭐 카젠가 카젠가 걔는 완전히 저거 울더라고요. 인공지능 저건데 바둑이 그 엄청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바둑을 하다 보면 그 판에 19 곱하기 19인가 줄이 그런 것 같은데 흰 돌과 검은 돌이 놓으면서 그려놓은 그림이 이때까지 지구상에서 놓은 모든 경우의 수 똑같은 게 없대요. 아직까지도 그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게 없대요. 그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왜 바둑을 하면 좋으냐? 첫째는 집중이죠. 네, 모든 것이 다 집중인데 학습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집중입니다. 그럼 집중을 어떨 때 하느냐? 아이가 관심이 있어야 집중. 관심 없으면 집중 못해. 관심을 가져야 집중을 해. 근데 아무것도 또 모르면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했고 진지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이 뭐냐 자녀 교육에서 아이가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운 것에는 관심을 가져. 관심을 갖다 보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흥미를 갖게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에서도 바둑이 뜬다 이거예요.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 시대 거가. 그게 바로 바둑에는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창의력도 생겨요. 어디다 어떻게 놓고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수 앞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머리를 쓰게 돼요. 치매도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엄청나게 저도 쇼크를 받았어요. 같은 학교 신문을 2개로 딱 놨는데 이것도 지방학교야. 그런데 30년 전에는 저기 체육대회 때 보면 양팔 이게 걷고 이게 한팔인데 그 맨손 체조하면 양팔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3,000명이 막 좁아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세상에 딱 30년 후에 지금 200명이야. 200명 요만큼 모여가지고 그 넓은 운동장이었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25.3이야. 그러니까 10명이면 2-3명이야. 그러니까 4명에 1명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4.3%야. 그럼 아직도 일본보다인데 그런데 그 간격이 일본보다 더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일본을 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야. 고령, 초고령 사이가 돼버려. 이제는 지하철 아마 타시면 그 지하철에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노인이 더 많아. 맞아요. 경로사석 없애야 돼, 사실. 그 6개 가지고 모자라. 그럴 바에는 없애야지, 뭐, 공정하게 해야지, 뭐, 어떻게, 그죠? 그 정도로 인구가 이제 이렇게 저거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뭐냐? 한자의 한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보고 위원님은 그 한글 또 교육계에 있었으면서 왜 한글 사랑하기라는데 하지 않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한글 사랑하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지금 학교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학교 배울 학자야, 그죠? 교자 건물이죠. 우리는 보통 학교 그러면 한글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한자가 들어있어요.
어희라고 그래. 어희력. 아마 성적표를 받아오면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어휘력이 아주 이렇게 풍부하고 그래서 글도 잘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쓰시는 요새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글로 많이 써주잖아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바로 한자가 어휘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한 도움을 줘요. 그런데 거기는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석봉 엄마, 한석봉이 쓴 천자문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얼마나 글씨가 예쁜지 몰라, 그죠? 네. 바로 그 떡 써는 엄마의 그 자녀, 자식이라 그런지 골고루 너무 잘 썼죠? 네. 이거는 어떤 이제 아주 오래된 책에서 이제 읽었던 옛날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산 속에 있는 큰 스님들이 학식이 많으셨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공부시키려면 그런 게 노스님한테 갖다 맡겨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마을에 좀 부자가 그냥 큰 스님한테 가서 납득 절을 하고 저희 자식 부족하지만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왜 세경 비슷하게 이제 절도 그래서 이제 부자니까 이제 내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식을 맡겨놨어. 한 1년쯤 지났어.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슬슬 이제 쌀을 이제 지고서 이제 갔어요. 이제 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제 부자니까 아마 이제 머슴이 지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쌀을 내려놓고 이제 큰 스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녀 이제 1년 동안 무슨 공부를 했나 가서 보니까 한우천을 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한우천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또 1년이 지났어. 또 갔어. 그래서 이제 또 스님 감사하시다고 이제 우리 부족한 우리 자식을 이렇게 길러줘. 또 뭘 쓰고 있나 그랬더니 한우천 하나만 쓰고 있어. 그래서 또 뭐가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또 1년을 또 참아서 또 갔더니 또 한우천만 있어. 가만히 가 슬그머니 좀 약간 부화가 나고 좀 무신당한 거 뭐 이상한 것 같아. 스님 이거 뭐 맡겨놨더니 한우천만 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식을 손을 딱 잡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래 놓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옛날에 뭐 소학이 있고 뭐 동문선습 있나 봐요. 그래서 자식한테 이제 학당에 보내갔더니 다 읽는 거야. 소학을 다 읽고 동문선습도 다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들 얘기가 한우천을 배우면서 다 배운 거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을 인드라망처럼 한울천자에 관계되는 모든 낱말을 다 가르치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한울천이니까 하늘이야. 그럼 하늘에 뭐가 있어? 구름. 그럼 구름은 자가 뜨죠? 그럼 비가 되면 물이죠? 물수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별, 성이 오죠? 하늘천 하나 가지고 이 세상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거야. 뭐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예를 들면 수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이 아버지가 다시 달려가서 큰 스님한테 절을 3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다시 붙더니 딱 뒤돌아보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망쳤소. 당신의 자녀 교육은 망쳤소. 더 이상 나는 받을 수가 없소. 가시오. 그랬어. 무슨 말이냐. 그 노스님의 당신께서 가르치는 학습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교사로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공부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연상으로 이렇게 막 이어져 가면서 어떤 단어 교과 딱 요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융합이잖아요. 융합. 그때 그 스님은 누구신지 그 글을 내가 좀 문헌을 좀 정확히 볼 텐데 벌써 그 옛날에 아신 거야. 하늘천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파상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자를 적어도 저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으면 학년에 맞게 이제 쉬운 거부터 해서 적어도 6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천자면 천자. 그래서 요번에 국가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갑자기 한글 전형 시켜놔가지고 내 이름도 못 쓰게 아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한자 문맹자로 만들어버렸어. 자기 이름도 못 써.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그렇게 지짐을 했죠. 그래가지고 한자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습 지도의 가장 기본은 어휘력이다. 그 어휘력을 하는 데에는 한자 교육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한자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글씨도 썼지만 요즘 아이들 글씨 참 못 써요.
그거는 사실은 컴퓨터라기 때문에 못 쓰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연령이 되지 않은데 배운 거예요. 보육, 어린이집, 만 5세. 만 6세가 1학년인데 만 5세는 뼈가 틀려요. 그래서 사실은 연필을 잡고 쓸 때가 아니야, 애들이. 근데 한번 그렇게 습관이 들여놓으면 악필이 돼버려. 악자가 뭐 나쁜 악자잖아, 뭐 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악필이라고 그럴 때다, 악필. 그러니까 서툰 글씨. 쟤 아주 막 이상해, 막 글씨 쓰는 게. 근데 죽을 때까지 글씨를 안 쓰고는 못 살아요. 아무리 컴퓨터가 있고 뭐가 뭐 스마트폰이 있어도 그래도 펜 들고 쓰는 기회는 많이 와. 그 다음에 진심을 담은 편지나 카드는 그래도 내 손에 내 글씨에 거기 담아져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 아이 책 읽는 습관 기르기에서 이제 일기 쓰기 뭐 그런 것도 얘기 드렸을 때 사실은 컴퓨터에다 직접 입력을 하지 말고 글씨 쓰기를 가르치는데 그것도 볼펜이 아니고 연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연필을 쓰면서 이 연필로 직접 글을 써가면서 하면 훨씬 더 연상이 생겨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정자체로 쓰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1학년 때 경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둑판 모양의 글씨를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엔 그걸 안 하더라고. 경필대회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 교육과정에서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반대예요. 그래도 적어도 1, 2학년 때까지만은 그래도 경필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바른 글씨. 정 안 되면 이제는 어머니 몫이야. 어머니들이 바둑판 공책을 사다 놓고 정자체를 써주고 거기 위에다 쓰는 습관을 기르거나 그래서 아이가 하여금 글씨, 정자체를 쓰는 습관을 기르면 마음이 반듯해져요. 그래서 서예를 가르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실은. 서예가 바로 서예는 도예요, 서도. 옛날에는 붓글씨를 못 쓰면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상님들이 참 현명하다는 게 뭐냐면 글씨를 정자로 쓰는 것은 그 아이가 인성이 바르다는 뜻이에요. 바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몸가짐이 바르야 바른 글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글씨 바르게 썼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서예, 서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바르게 쓰는 것도 학습 지도 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능력이 되시면 주변에 혹시 서예 가까이 뵀으면 그래도 서예를 기본 정도, 무슨 서예가를 키울 건 아니고 그래도 서예 기본 정도는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습지대 왜 글씨체는 여러분은 에디슨을 아실 거예요. 뭐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뭐 겨우겨우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어머니께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1학년 집어넣고 보니까 1 더하기 1은 몇이냐? 그랬더니 1이요! 그러는 거야. 그 선생님이 누구신지 참 역사적으로 남았어. 야, 1 더하기 1은 1이야. 아니고 2야. 이거 봐봐. 이거 봐. 이 컵. 2개지? 아닌데요. 딱 나가서 물을 갖고 와가지고는 물 한 컵 딱 섞어. 한 컵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옛날 그 1학년짜리가 사실은 이게 틀려요, 사실. 그죠? 질량과 이런 여러 가지가 되죠. 부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 아마 미국서는 아마 퇴학을 시켰나 봐. 도저히 얘 때문에 다른 애가 방해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퇴학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데리고 와서 가르쳤어. 이 엄마가 뭐를 가르쳤냐? 바로 기본 학습을 가르쳤어. 에디슨은 논문을 쓸 때 알파벳이 한 글자도 안 틀렸대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맞춤법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엄마들은 그래. 그러면 받아쓰기 안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1년 때 안 하면 누가 해? 언제 해? 언제 할 거야 받아쓰기? 그 받아쓰기는 바로 맞춤법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맞춤법을 1, 2학년 때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더 이상 배울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받아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 엄마는 다른 건 모르는데 아주 정확한 낱말. 예를 들면 스쿨이다 그러면 SCHOOL이잖아. 만약 틀리면 아주 그냥 아주 철두철미하게 철자법을 가르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아무리 요새 계산기가 있고 스마트폰에 계산 다 한다 할지라도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엄마가 바로 이것만은 철저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에디슨이 1500가지 정도 발명을 할 때 기본 수학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수학을 철저히 가르친 거야. 기본 수준. 그래서 우리가 학습 지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더하기 빼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구구단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단에서 더 발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우는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사실은. 그렇죠? 어떤 애는 그러다 귀찮게 왜 하니? 저 전살 계산이고 다 하면 된대. 그러나 기본만은 철저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습 지도를 할 때 그날 배운 거, 그날 배운 걸 그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엄마가 그거 하나만은 확인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이제 학습 문제를 풀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어. 끙끙거려.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계속 야! 거기 이렇게 저렇게 도와면 될 거 아니야. 그 아이는 완전히 죽었어. 그 아이가 지금 그거를 찾아내는 게 그게 공부인데 엄마가 그걸 못 참고 가르쳐. 그래 놓고 애 보고 왜 못하냐. 그게 주도적 학습을 막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자녀를 키우려면,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려면 누구 엄마? 한석봉 엄마가 되라.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수 있게 쭉 애가 다 안 됐을 때 그때 한번 탁 찍어주면 걔는 영원히 안 있어.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금방 참을성 없이 풀어줘 버려? 그러면 그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쌓여야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설프게 참견했다가는 애를 절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실력을 쌓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하여금 공부를 더 못하게 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에디슨 엄마는 자기 자녀에게 그다음에 읽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무슨 뜻인지 아까 어휘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아이는 집에 와서 적어도 10분 이상은 소리내서 읽어야 돼. 옛날에 우리 골목길에 영희야 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읽었어요. 철수하고 뭐 바둑이하고 논다 막 이렇게 책을 읽는 소리가 막 들렸었어. 그땐 집집마다 막. 참 그때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 거야. 왜? 1, 2학년 때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발음이 정확해져. 이 다음에 내 아이가 아나운서 될지 배우가 될지 정치가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발음이 정확해야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그럴 때 어렸을 때 습관이 안 돼서 발음이 얼루하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잖아. 그거 고치려면 아마 어른이 돼서 고치려면 엄청 힘이 조금 들 거예요. 왜 사투리 고치듯이. 그러니까 그걸 1, 2학년 때 한 10분씩만 하면 애가 목청도 좋아지고 발음도 좋아지고.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 같은 거는 만약 담임 선생님이 안 하신다면 아마 지금 집에서 어머니들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도 우리 저학년 아이들에겐 좋다. 그다음에 나이가 먹어서도 좋아요. 뭐에 좋을까요? 바로 치매에 좋아요. 치매는 속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 소리내서 크게 읽어야 돼. 그러면 뇌에 공명이 일어나서 뇌가 움직이는 거야. 치매가 사실은 뇌세포가 저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1, 2학년 때 왜 소리내서 읽으라 그러냐면 뇌가 좋아지라고 활성화시켜주죠. 그래서 학습 지도에서 소리내서 읽는 것은 참 좋다. 그 다음에 제일 엄마들이 관심 있는 게 사교육인데 저는 학습 지도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원하는 사교육을 시켜라는 얘기야. 아이가 내가 엄마 수학이 좀 부족해. 중학교, 고등학교 같으면 그래? 그럴 때. 또 나 영어가 부족해. 뭐 논술이 부족해. 또 초등학교 아이도 엄마 나 이거 조금 수학 좀 더 공부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거기 애가 원하는 걸 해라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너무 과하게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짜면 아이가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참
좋은 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어. 한 3월 달쯤인가 언젠데 요새 젊은 엄마들이 좋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 적기맘이라는 게 있대, 적기맘. 그래서 적기맘이 뭔가 그랬더니 아이의 나이에 맞는 공부를 시킨다. 쉽게 말해서 선행학습 아시죠? 네, 이제 선행학습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그 발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연상하는 모든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습 복습은 어떠냐? 좀 해야 돼요. 내일 시간표 이제 정리를 해요. 학습 준비를 해요. 그러면 알림장을 하면 전부 이렇게 알림장을 꼭 하나씩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을 좀 갖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알림장을 지가 쳐면서 그 준비 시간에도 학습지도에 속해. 그 준비하는 자체도 학습지도예요. 어떤 부분은 꼭 공부만 학습지도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지가 공부를 꺼내. 내일 수학엔 뭘 배우지? 그러면 전에 배웠던 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복습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배울 걸 한번 살짝 살펴보는 건 예습이야.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은 좀 틀려요. 예습은 그냥 살펴보는 거야. 몰라도 괜찮아. 아, 내일은 이렇게 곱하기, 뭐, 2자리 곱하기구나. 또는 2자릿수 뭐, 나누기구나. 뭐,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러면 내가 한 자릿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2자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가는 애와 안 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또 책을 좀 읽고 가. 사회 같은 거. 그런 거는 한 번지가 읽어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구본을 하나 집에다 놓으면 참 좋아. 지구본. 그래서 아이하고 함께 지구본을 보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요만하지. 반쪽. 그런데도 무역은 지금 6위 국가야. GDP는 11이지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야. 230개국 이상 있는 나라에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걸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나갔는데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고 싶은 거는 수수께끼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이발 이어가기 같은 거 뭐. 바나나는 길어 그러면 길지요? 그러면 기름은 기차 뭐 이래가면서 왜 뜻으로 이어가는 거든가 말 이어가기 수수께끼 뭐 이런 등등. 또 참 원하고 싶은 건 사자성어. 뭐 일치원장, 생로병사, 일편단심 뭐 이런 4개로 된 이런 사자성어 같은 것도 엄마와 함께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학습지도 참 할 게 많네요. 네. 그 다음에 바른 글씨체. 어렸을 때 익혀놓지 않으면 나중에 악플이 돼요. 악필이 되니까 그렇게도 하고. 또 하나는 선행학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죽이는 공부다.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에 학원은 꼭 아이가 원하는 것을 보내도록 엄마가 좀 욕심을 죽였으면 좋겠다. 자,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는 융합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반복을 해도 이 4차 산업혁명에 살아남으려면 창의력이 1번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교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경험과 체험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아이들과 함께 많이 다니셔서 보여주시고 또 감동도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녀가 행복하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놔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몸도 튼튼이야. 우리 아이가 운동 기능을 한 가지 정도는 길러봤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주에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동에는 그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 가지 운동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좋은 건 바로 끈기예요. 그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꼴찌로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한다는 거. 사실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남자아이들은 축구. 여럿이 하는 운동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협동이죠. 그 다음에 양보심. 결과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간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등산이에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